안녕하세요. 빌딩 버튼입니다. 오늘은 건물주 분들께서 리모델링을 고민하실 때 생각보다 자주 놓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빌딩 중개를 하다 보면 건물주 분들이 리모델링을 결정하신 이유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외관이 낡아 보일 때도 있고, 공실이 길어질 때도 있고, 임차인의 수준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매각을 앞두고 건물의 첫인상을 정리하고 싶어서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들여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기대만큼 임대료가 오르지 않거나 공실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편한 비용만 커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리모델링을 그저 예쁘게 고치는 일로만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리모델링은 단순히 디자인 공사가 아니라 수익 구조를 손보는 작업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어떤 임차인을 받게 될지, 어떤 업종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앞으로 임대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나중에 매각할 때 어떤 평가를 받을지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리모델링 전략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건물주분들이 리모델링을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보통 외관, 간판, 로비입니다. 물론 외관은 중요합니다. 건물의 첫인상을 바꾸고 주변에서 보이는 이미지도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눈높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약국, 프랜차이즈, 학원, 오피스, 카페는 각자 보는 포인트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의원은 접근성과 엘리베이터, 그리고 층별 구조, 주차, 간판, 노출을 보며, 약국은 병원과의 동선과 1층의 가시성, 출입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전면폭, 천장고, 설비 인입 조건과 배후 세대를 보며, 사무실은 층고보다도 주차와 관리 상태, 공용부의 인상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관만 세련되게 바꿔버리면 보기에는 좋아졌지만 실제 임차인 유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외벽은 깔끔하게 바뀌었는데 정작 1층은 전면은 답답하고 간판 자리는 비효율적이고 입구 동선은 좁고 엘리베이터 앞 공용부는 낡은 상태로 남아있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겉만 고쳤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의 첫 번째 전략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건물이 앞으로 어떤 임차인을 받을 건물인지 먼저 정해보셔야 합니다. 건물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보다 건물을 어떤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가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리모델링을 할 때 건물주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 중 하나가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부분 위주로만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과 조명, 출입문, 로비 정도만 손보고 실제 임차인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뒤로 미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공사는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공사보다 공실을 줄이는 공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너무 낡아서 의원이나 사무실 임차인이 부담을 느끼는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 교체나 보수가 훨씬 우선입니다. 1층 출입구가 좁고 답답해서 건물 전체가 작아 보인다면
출입구 프레임과 입구 구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별 공용 화장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임차 문의가 실제 계약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화장실 리모델링이 외벽 공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주차 동선이 불편하거나 입구 안내가 부족해서 건물 접근 자체가 불편하다면 이 역시 임대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 임차인의 계약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실 때는 어디를 고치면 건물이 더 좋을까 보다 어디를 고쳐야 계약이 더 잘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장에서 건물을 처음 볼 때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판단합니다. 건물 전체를 다 둘러보기 전에 이미 1층에서 느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1층은 단순한 출입 공간이 아니라 건물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강한 신호라고 보셔야 됩니다. 건물주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 중 하나가 상층부 리모델링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도 정작 1층의 인면과 출입부, 간판, 바닥 마감, 조명 부분적으로만 손보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임차인도 고객도 매수인도 가장 먼저 보는 곳은 결국 1층입니다. 1층이 정돈되어 있으면 건물 전체 관리 상태가 좋아 보이고 상층부 임대료에 대한 저항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1층이 복잡하고 어수선하면 상층부가 아무리 깔끔해도 건물 전체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병원, 학원, 사무실, 프랜차이즈 계열은 1층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구가 좁고 사인이 뒤섞여 있고 택배 박스나 설비 배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건물의 신뢰도가 한 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략에서는 1층을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출입구 폭, 유리문 디자인, 간판 정리, 조명 밝기, 로비 첫 장면과 안내 사인 등 이러한 체계까지 하나의 상품처럼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공사비 대비 체감 효과가 큰 구간이기도 해서 1층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물주분들께서 리모델링 후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임대료 상승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공사비를 많이 썼다고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받아주는 업종이 들어올 수 있어야 비로소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메디컬 수요가 강한 자리인데도 내부 구조나 간판 구조, 주차 안내, 접근 동선이 불리하면 좋은 병원 수요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배우 세대가 탄탄한 생활형 상권인데도 1층 전면이 답답하고 점포 가시성이 낮으며 카페나 프랜차이즈가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수요가 있는 위치인데 공용부가 지나치게 낡고 층 안내가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 임차인은 바로 경쟁 건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리모델링은 건물을 예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업종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공사 전에는 꼭 주변 경쟁 건물의 임차 업종과 임대료 수준, 공실기간, 최근 거래 사례를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물은 어디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업종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어떤 업종은 구조상 맞지 않는지까지 먼저 정리한 다음 그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셔야 공사비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공용부는 직접 임대료를 받는 면적이 아니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공용부 상태가 계약 협상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임차인이 현장을 보고 나서 건물은 괜찮은데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반응을 보일 때 그 배경에는 공용부의 배경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도 마감이 낡아 보이고 계단실 조명이 어둡고 층별 안내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 관리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임차인은 이러한 상태를 자연스럽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더 낮추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공용부가 깔끔하면 같은 면적, 비슷한 위치의 건물이라도 협상 과정에서 건물주가 조금 더 유리하게 됩니다. 공용부 리모델링은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건물의 가격 방어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매각을 고려하시는 건물이라면 공용부 정리는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하기에 매수인은 건물을 운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공용부 상태만 봐도 이 건물이 얼마나 꾸준히 관리되어 왔는지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공용부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 같지만 계약력과 매각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물주분들이 리모델링을 진행하실 때 가장 쉽게 미루는 부분이 설비입니다. 전기 용량과 냉난방, 급배수, 방수, 화장실 배관, 소방 관련 정비 같은 부분은 겉으로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 현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계약 성사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병원, 음식점, 프랜차이즈, 학원, 대형 사무실 수요는 설비 조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겉은 깔끔한데 전기 증설은 어렵고 배수 조건이 맞지 않고 냉난방 구조가 애매하면 결국 좋은 임차인을 놓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설비 문제로 조건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디자인팀만 볼 일이 아니라 실무 경험이 있는 시공, 설비, 임대 관점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공사에 돈을 쓰는 것이 조금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부분이 나중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쁜 건물은 눈길을 끌고 설비가 준비된 건물은 계약을 만들게 됩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은 공사를 해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공실이 크게 늘어난 뒤 급하게 시작하는 리모델링은 대개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기게 되고 임차인 공백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공사 범위도 급하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임차 만기 일정, 주변 신축 공급, 상권 변화, 매각 계획을 미리 보고 준비된 리모델링은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신축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기존 건물은 상대적으로 더 낡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외관과 공용부가 미리 정비되어 있으면 임대 진행도 한결 수월해질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업종 수요가 올라오는 시점이라면 그 업종이 선호하는 구조와 설비를 미리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을 앞둔 건물이라면 너무 과한 공사보다는 첫인상 공용부 1층 정리 중심의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리모델링은 공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점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건물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하는 리모델링보다 건물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리모델링이 훨씬 좋으니 이 점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리모델링은 단순히 건물을 새 건물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어떤 임차인을 받는 건물인지, 어떤 수준의 임대료를 형성하는 건물인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는 건물인지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검토하실 때는 공사비 견적만 보지 마시고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어떤 업종 유치가 가능한지, 공실기간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임대료 협상력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매수인이 볼 때 어떤 인상이 생기는 것까지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은 결국 수익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감각보다는 전략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도 건물의 분위기를 아주 잘 바꾸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큰 비용을 들였는데도 결과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디자인 감각보다 임대시장과 자산 가치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건물주가 놓치기 쉬운 리모델링 전략은 단순히 예쁘게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잘 나는 방향으로 고치는 데 있습니다. 외관보다 먼저 수요층을 보고 화려한 공사보다 공실을 줄이는 공사를 먼저 보고 1층과 공용부를 건물의 가격표처럼 관리하고 업종의 적합성과 설비 조건까지 함께 맞춰야 리모델링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건물은 공사를 하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 없이 공사하면 돈만 들어가고 경쟁력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방향을 잘 잡고 리모델링을 하면 같은 건물도 전혀 다른 상품이 될 수 있기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 차이가 결국 임대료 차이로 이어지고 공실기간 차이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매각 가격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실제 현장에서 건물을 운영하시거나 리모델링을 고민하시는 건물주분들께 조금 더 현실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